빨래드신 점심 먹으러 왔는데, 빨래드신 되게 유명한 중식집이에요. 저녁은 먹어봤는데 점심 처음 먹어봐요. 딤섬 코스가 맛있다 그래서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와인 리스트가 되게 좋아. 가격이 싸진 않은데 와인이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어. 여기 소믈리에님이 되게 유명하시죠? 여기 소믈리에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 와인 리스트만 보면 다른 업장에서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와인 리스트 되게 좋다라고. 점심이니까 와인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런치 코스를 시켰잖아. 네네. 그럼 이거는 포함된 거지? 네, 에피타이저 하나, 딤섬 6개, 메인 하나, 밥 2개, 차 2개. 그렇게 해서 얼마입니까? 68,000원. 인당? 네. 런치 코스 치고는 좀 비싼 편이긴 한데 다양하게 있고 차도 이렇게 주고. 이거 먹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오이랑 같이 얹어서 먹으니까 딱 좋다. 이게 사실 오이를 얹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와이프는 오이를 안 먹는데 오이랑 같이 먹어야지 더 좋아. 약간 매운맛을 잡아주는 부분이 있고 오이 식감하고 딱 같이 있으니 바삭바삭하면서도 부드러운 고기를 씹는 느낌? 또 오이를 괜히 얹은 게 아니야. 같이 먹어봐 오이랑. 그러니까 오이가 돼지고기에서 나오는 약간 그 향과 약간 역한 냄새 다 잡아줘 얘가. 식감도 그렇고. 하지만 먹지 않을 거예요. 딤섬이 나왔습니다. 딤섬 6종류가 나오니까 지금 3종류가 나온 것 같아요. 소룡포랑 얘는 새우 들어간 것 같고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딤섬을 먹고 있는데 여기 딤섬 맛이 상당히 괜찮은 것 너무 같아요. 맛있어요. 중상 이상은 하는 것 같아. 왜 중상인가요? 최상의 딤섬은 이것보다 더 맛있어 사실. 어디서 먹어요? 상하이에서 먹었을 때 대박이었잖아. 상하이에서 그 정도는 돼야 최상의 딤섬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건 최상이고 얘는 한 상 정도 되는 것 같아. 상하이에서 먹었던 그 딤섬집은 잊을 수가 없는데 거기가 최상급이 되는 것 같아. 충건이 나왔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딤섬을 여러 개 중에 고르는 거지. 차슈바오인데 이거 왜 시켰어? 이거 빵인데 난 싫은데. 마실래? 샤오바오를 먹고 있는데 이 안에 소스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고기가 들어있고 양파 좀 들어간 것 같고 한데 쫄깃쫄깃하고 맛있네. 이게 우리 원픽이잖아요. 간장 이빨 뿌린 새우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창펀이란 거야 이게. 크리스피한 튀김에다가 쫀득한 피를 덮어서 이렇게 만드는. 기본적으로 얘가 진짜 맛있긴 한데 식감도 좋고 근데 튀김이 너무 두꺼워. 만두피와 새우와 튀김의 어떤 배합이 조금 안 맞아. 튀김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래서 조금 느끼하구나. 조금 느끼한 감이 있고 식감에서도 살짝 튀김이 주는 그 바삭함이 있어야 되는데 바삭한 감이 너무 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분석적으로 먹는 것 같은데 컨텐츠를 찍다 보니까 분석을 하게 돼. 이렇게 왕새우 2개가 나왔고요. 이게 탕면하고 이거는 볶음밥이지? 네. 식사를 먹고 있는데 이거는 국물이 조금 맹맹해서 좋아요. 저는 이런 국물 좋아하고 해산물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면은 좀 작습니다. 빨래드신 먹었는데 넌 어땠어 너는? 저는 정말 만족스럽고 양도 딱 적당하고 메뉴 하나하나의 퀄리티도 좋고 대신 디저트가 좀 부실하지 않나. 인당 점심 런치로 6만 몇천 원은 싼 건 아니에요. 강남에서 하이엔드 업장을 가도 런치는 뭐 한 8만 원 이 정도 먹을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딤섬은 괜찮게 잘하는 것 같아요. 최상급 이 정도는 아니지만 딤섬 외에 다른 메뉴들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 차별화되어 있다, 특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신라호텔 8선 우리 자주 가니까 8선이나 다른 호텔들에 좀 잘한다 라고 하는 중식당에 비해서 다른 메뉴들이 굉장히 특장점이 있느냐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맛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맛있어요. 충분히 맛있고 괜찮은데 딤섬이 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메인 요리를 나왔던 새우 걔는 조금 그래도 8선이 훨씬 더 재료 본연의 맛을 주고 얘는 좀 밀가루 피가 너무 두껍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딤섬은 한국에서 먹은 것 중에서는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저는 그래도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딤섬 6종류에 뭐 이것저것 나온 거 보면 6만 몇천 원이 그렇게 뭐 아주 비싼 가격은 아닌데 또 싼 가격도 아니고 근처에 있으면 그냥 와서 충분히 식사하고도 좋은 것 같고요. 빨래드신 보니까 약간 인테리어가 되게 독특하잖아요. 되게 인테리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촌스럽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데 읽어보면 1930년대 뭐 상하이의 어떤 이국적이면서도 약간 모던이 막 들어오고 서구식 문물이 막 들어왔을 때 서구와 동양의 믹스처가 있는 그런 컨셉의 인테리어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를 뭐 장식적인 요소가 많은 아르누보 양식과 동양적인 양식과 뭐 상하이 특유의 뭐 그런 양식이 좀 섞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어설프게 따라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디테일은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디테일에 신경을 좀 많이 썼고 그래도 이국적이어서 좋았어요. 뭐 다른 데라도 같지 않아서 좋았고 저희가 또 한남동에 주회를 몇 번을 갔다 왔는데 주회도 뭐 음식이 나쁘진 않은데 가격을 너무 비싸게 받는 거예요. 98,000원 런치. 네, 인당 10만 원이에요. 거기 런치 세트가 인당 10만 원인데 여기가 뭐 맛이 없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가성비는 확실히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남동에 유엔빌리지에서 독서당로 쪽으로 가는 길에 자리 잡고 있는데 주에는 한남동에는 아무래도 뭐 더일이나 뭐 나인원이나 유엔빌리지 쪽에 소비력이 워낙 높으신 분들이 많고 워낙 이제 부자들도 많이 사는 동네다 보니까 그렇게 컨셉을 좀 잡은 것 같아요. 좀 더 깔끔하게 하고 조금 더 하이를 지향하면서 아예 비싸게 받아버리자. 주회가 있는 위치 자체가 거의
앤디라가 절대 비싼 데가 아니거든요. 위치도 다르고 컨셉도 약간 다르지만 비교를 하자면 저는 주에보다는 빨래드신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주에는 너무 오버프라이스 된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몇 번 가고 저는 안 가거든요. 인당 10만원이면 거기에 기대하는 어떤 양과 퀄리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딤섬도 빨래드신이 훨씬 맛있어요. 딤섬도 빨래드신이 더 괜찮고요. 네. 그래서 저는 주에보다는 빨래드신을 더 추천하고요. 물론 위치가 종로 쪽이나 해안동 쪽 나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강남에서 오기 좀 불편하고 그런 단점은 좀 있죠. 아까 빨래드신에 이어서 오늘 갤러리 현대 갔다가 그리고 군림현대미술관에서 정상화전 보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군림현대미술관하고 어땠습니까? 너무 좋았고요. 여러 작가들을 다양하게 보는 것도 좋지만 한 작가가 어떻게 자기 작품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지 일대기적으로 보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전시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력에 비해서 문화적인 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게 아쉬워요. 사실 우리나라가 미술관이 부족하진 않대. 사설미술관도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 통계적으로만 보면 부족하진 않대. 근데 문제는 제대로 된 미술관이 없다는 거지. 미움미술관 정도는 이제 대기업에서 세운 미술관 중에서 정말 볼 게 많고 소장품도 어마어마하고 공개를 안 할 뿐이지. 사실은 미움미술관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소장품들이 세상에 공개되면 괜히 뭐 여론의 비난을 받지 않을까. 소장품 가치만 뭐 10조가 넘는 가치가 있다 그러는데 공개해봤다 자기들이 얻을 게 없으니까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지 않은 한. 그나마 그 홍라이 여사가 관장으로 있을 때는 미술에 열정이 많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관장이 교체되고 난 다음부터는 크게 그런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미술품도 잘 안 산다고 그러더라고. 원래 미움이 굉장히 큰 손이었다고 그러더라고, 미술 시장에서. 근데 어쨌든 한국에 미술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별별 미술관이 다 있고 별별 갤러리가 다 있어요. 우리가 페어 같은 데 가면 처음 듣는 갤러리 너무 많잖아요. 진짜 이런 갤러리가 있었어? 이 정도로 너무 많은데 미술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제대로 된 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트 컬렉팅하는 카페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업자들이 자기가 업자가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어떤 특정 작가를 홍보한다든가 특정 갤러리를 홍보하는 이런 걸 하지 말자. 그리고 업자면 업자라고 밝히자라고 막 이런 어떤 좀 강력한 항의글이 좀 나왔었는데 미술계라는 데가 큰 돈이 도는데 정말 시스템은 정말 주먹구구예요. 정말 보면 이렇게 주먹구구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주먹구구고 시세 조작과 이런 게 판치는 곳이에요. 정말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코스닥 상장사 대표야. 근데 이 주식을 내가 올리고 싶어서 조작을 했어. 허위사실을 뭐 이렇게 좀 퍼뜨린다든가 작전 세력이 자금으로 매집을 해서 주가를 쫙 끌어올린다 이러면 바로 구속입니다, 걸리면. 근데 미술은 그런 규제 자체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옥션에서 이 작가 작품이 3천만 원이야. 근데 갑자기 뭐 7, 8천만 원을 찍었어. 근데 진짜로 이 작가가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찍을 수도 있고 좋은 전시를 앞두고 있고 막 세계적으로 막 인정도 받고 여러 가지 평론가들도 되게 좋게 평가를 하고 이래서 찍을 수도 있지만 특별한 모멘텀 없이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좀 의심해봐야 되는 소지들이 좀 있어요. 옥션에서 가격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많이 일어나요, 해외에서도. 근데 한국에서는 특히 예전에 되게 많이 일어났었죠. 어떤 작가를 띄우려면 몇 억만 있으면 띄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격을 띄워서 미리 그 작가의 작품을 좀 많이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프라이빗 세일 2차 마켓에 팔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1000만 원이던 작가가 1억에 거래가 됐다 그러면 7천만 원을 팔게 해서 작품 몇 개만 팔아도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작가도 많이 띄우기도 하고 갤러리나 옥션 하우스에서 그런 일을 실제로 뭐 가담하기도 했었고, 제가 듣기로는. 미술계가 저는 되게 자정이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부재한 곳, 처벌이 없고 규제가 부재한 곳에는 얼마든지 그 이익에 따라서 이런 걸 조작하는 세력이 있고 그걸 통해서 금전적 이득을 얻는 사람이 있을 텐데 주식시장에 대한 규제는 어마어마하게 빡세게 있는데 코인 시장이라든가 미술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규제는 없느냐. 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고상함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격, 투자 이런 거랑 난 거리가 멀어요. 문화예술이에요 이래가지고 부가세도 안 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세금 다 면제해주고 있고 문화예술에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엄청나게 큰 돈이 오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본시장의 꽃이죠. 그렇죠. 사실 비싼 작품만 몇백억씩 하고 영 컬렉터들이 컬렉하는 그냥 싼 작품들도 1000만 원 이상 하는 작품들이 되게 많은 게 자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자산인데 시세를 조작해서 이익을 봐도 처벌할 규정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규제들이 저는 분명히 강력하게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미술계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국민현대미술관에서 되게 좋았어요. 정상화전 하고 있고요. 정상화라고 하면 우리나라 단색화 화가의 거두 중에 한 명이죠. 박서보, 이완을 뭐 단색화로 묶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상화전을 하고 있는데 되게 좋았어요. 정상화 작품은 그냥 서울 옥션이나 K 옥션 같은 데서 옥션에 나오면 그냥 뭐 나왔구나, 뭐 이걸 구매해야 되느냐, 이건 뭐 사람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뭐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그냥 이제 그런 게 나왔구나, 저렇게 만드는구나 해서 좀 서치도 해보고 찾아보고 이렇게 작품을 하시는구나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앵포르멜의 영향을 받은 파리에서 앵포르멜에서 영향을 50년대부터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연대기별로 잘 정리가 좀 돼 있고 그리고 옥션이나 그냥 일반 갤러리에서 볼 수 없는 되게 좋은 작품들이 많아요.
국민현대미술관 소장품도 있고 리움에서 빌려온 것도 있고 개인 소장품 빌려온 것들도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든 생각이 나도 좋은 작품을 많이 가져서 국민현대미술관에 이렇게 렌탈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을 좀 많이 가져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 우리가 가진 작품 중에 한두 개 정도는 그런 작품이 있어. 근데 해외 작가라서 국민현대미술관에서 안 가져가겠지.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고요. 재밌게 봤어요. 갤러리 현대 가서도 이강소 전 되게 재밌게 봤고, 밥 먹으러 나왔다가 미술 취미로 하면 되게 좋은 게 뭐 컬렉팅하고 이런 것도 재밌고 공부하는 것도 재밌지만 그 어떤 전시를 보기 위해서 일단 전시를 픽스해 놓고 그 주변에 또 맛집을 찾아서 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소화시킬 겸해서 쭉 둘러보고 이런 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청담 코자차에 왔습니다. 양재동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는데 확실히 넓어졌네요. 양재동은 되게 좁았는데 여기는 되게 넓어졌네요. 2인룸도 있고 거기는 또 룸이 하나가 또 있고 여긴 다 룸으로만 운영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국의 비율까지 담아낸 중국 명체 3시간 동안 4kg만 쪄서 익혀서 이게 샥스핀에다가 트러플을 얹은 메뉴가 나왔어요. 근데 저희는 주카피, 지브레 샹베리땡 마을에서 가장 대표적인 생산자가 주카피인데 뿌리메크로 피노누아를 먹고 있습니다. 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을 발려서 다리 한쪽씩 올려주는. 다른 데서 게 드시면 좀 짜잖아요. 저희는 다 간수를 다 빼냈어요. 사실 저는 게를 좋아하는데 누가 안 발라주면 저는 못 먹어요. 나는 그 게집을 안 가, 나는. 그래서 이거는 초밥이에요? 네네. 초밥을 해주시는구나. 또 일식이 또 중간에 나오네요. 마지막 데스가 나왔는데 중국식 디저트인가 봐요. 여기서 바실 향이 좀 많이 나는데 소주를 좀 담근 것 같아요. 코자차 청담 리뷰입니다. 코자차는 제가 예전 양재동에서 영업을 할 때 이미 리뷰를 한 바 있는데요. 코자차는 코리아의 코, 제페니스의 자, 차이나의 차를 따서 만든 거예요. 실제 코스 요리는 일식과 중식을 가미 혹은 믹스해서 구성되어 있고 한식은 없습니다. 양재동 허름한 주택가 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코자차는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약이 힘들어지면서 명성이 높아지면서 청담동으로 이전을 했어요. 이런 업장들 되게 많죠. 처음엔 임대료 되게 싼 데서 매니아층들을 공략을 하다가 입소문을 타면 이제 유명한 동네로 이전을 하는 그런 업장들이 되게 많죠. 예전 양정동 시절에는 노상 주차장을 개조해서 사용했던지라 층고가 너무 낮았고요. 많이 허름했었어요. 그것도 감성이라고 좋아했던 분들도 있지만 저는 지금 옮긴 자리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코자차는 여러 명이서 모임을 할 수 있는 룸 2개랑 2명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룸 1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전체 코스 요리의 구성은 예전 코자차와 크게 바뀌지는 않았는데 악센트를 주는 부분이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청담동으로 옮기면서 음식 구성이 보다 포용력 있게 변한 것 같고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일식보다는 중식에 더 힘을 주었어요. 첨언하자면 와인을 먹을 때 간이 조금 센 플레이트도 많으니까 섬세한 부리고는 피노누아보다는 까쇼나 시라 베이스의 품종과 먹기 더 좋은 것 같아요. 전체 코스 구성의 양은 배가 아주 부를 정도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디쉬들의 질도 괜찮은 편이고요. 무엇보다 지인들과 식사를 하기 좋았습니다. 모두 룸으로 되어 있고요. 프라이빗하게 모임하기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을 꼽자면 스시가 이날 4점이 나왔어요. 근데 모두 온도가 맞지 않았습니다. 바 테이블에서 바로 셰프님이 생선하고 밥을 잡고 내어주는 스시와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한 번에 몇 피스를 만들어서 내줘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맞추기 힘들 거라는 점을 알고는 있지만 그럴 거면 코스의 구성을 바꾸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에 여러 명에게 여러 피스를 만들어서 내어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스시는 특히나요. 스시는 온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스시가 나오는 디시는 앞뒤 맥락과도 잘 맞지 않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도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고요. 위스키나 강한 와인들하고 페어링해서 먹기에 아주 좋아요. 일식보다 중식에 포커스를 둔 코스의 짜임새로 특징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몇 디시는 사천식 요리처럼 간이 좀 센 편이고요. 인당 가격은 25만원이고요. 되게 싼 가격도 아니고 엄청나게 비싼 가격도 아니지만 청담동이라고 하는 걸 감안해도 꽤 비싼 가격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스시야에서 완전 하이엔드 스시야가 27만원, 8만원이고 정말 넘사벽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스시야 중에서 코지마가 38만원인 걸 보면 그냥 중식과 일식 베이스로 했다라고 해서 25만원을 받는 거는 사실 비싼 가격이에요. 사실 코자차의 거의 모든 메뉴들은 중식 베이스고 일식을 믹스했다고 하지만 일식의 임팩트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식을 베이스로 한 코스 요리를 25만원이 먹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좀 비싼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절대 싼 가격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일식을 믹스해가지고 일식의 퀄리티가 높았으면 저는 25만원이 충분히 합당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믹스해서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문제는 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식을 베이스로 하고 중식을 베이스로 했다고 하지만 실제 일식의 임팩트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식의 느낌이 되게 강했고요. 근데 이 음식들을 25만원 내고 먹는 게 과연 가성비가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약간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